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2021년 3월 둘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에 발생했던 밥상머리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표적인 서민술 장수 막걸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15년 만에 한 병당 출고 가격을 120원 올린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올린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매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편의점 기준으로는 평균 1,600원에 판매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1,300원 하니까 소매 가격은 약 300원 올라가는 꼴입니다. 술집에서도 올라가겠죠. 술집에서 장수 막걸리 한 병에 대체로 4,000원 받고 있는데 조만간 5,000원으로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됩니다. 저같이 막걸리 애주가들에게는 적지 않게 부담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전통주 전문업체 국순당이 자꾸 수입 와인을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뉴스 인사이트 코너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술 소식입니다. 편의점들이 요즘 술 때문에 웃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U는 와인이 잘 팔려서 웃고 있고 GS25에서는 수제 맥주가 잘 팔려서 웃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CU는 음이라는 레드와인을 출시해서 재미를 보고 있다는데 출시 40일 만에 무려 11만 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GS25에서는 지역명을 딴 수제 맥주, 가령 광화문, 경복궁 뭐 이런 술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출시 2년 10개월 만에 무려 1천만 병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편의점들이 술집이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 다음 소식은 식품 대기업 CJ제일제당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이 비비고 생선구이 생산 라인을 2배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생선구이 제품이 HMR 상품으로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것이 히트를 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가정간편식, 수산물 HMR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산업 전반의 전망이 어떨지는 삼성그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가늠할 수 있듯이 우리 푸드, 먹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식품 대기업 CJ제일제당에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를 보면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 특급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난 3월 10일자로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에 회원수 18만 명 그리고 누적 매출 100억 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서비스 지역이 경기도 화성, 오산, 파주 이 세 군데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일을 무사히 잘 넘겼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달앱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배달앱은 IT 산업의 사회간접 자본, 즉 공공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델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술과 담배를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를 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단속을 펼친 결과 12명을 적발을 해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악은 반드시 건절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통주 전문업체 국순당이 외국의 와인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평입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생리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합법적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통주 기업 국순당이 외국 와인을 수입해서 팔든 말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정법 위에는 국민정서법 또는 국민감정법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이 전통주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 와인을 수입해서 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국순당 스스로가 우리는 전통주 전문기업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는 전통주가 좋으니까 전통주 드십시오 해놓고 지금 와인 수입해가 판다는 것은 막걸리 잔에다가 와인 따라 마시라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도 상당한 애주가예요. 특히 전통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국순당의 이런 행위, 즉 수입 와인의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제 솔직한 감정은 뭐냐? 국순당 장난치냐? 입니다. 솔직히 배신감까지 들어요. 자, 국순당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외국 와인을 수입해서 판매하게 됐느냐? 그 경위를 알면은 더 화가 날 지경이에요. 국순당이 외국 와인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당시에 혜태그룹이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그룹이 해체될 때에 와인, 위스키 같은 걸 수입해서 판매하던 계열사인 혜태산업이라는 걸 국순당이 인수를 했어요. 그 인수할 때 국순당은 창사 이래로 가장 잘 나갈 때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백세주를 사랑해 줬어. 연간 매출이 창사 이래로 가장 많은 1319억 원까지 올렸어요. 그때 바로 혜태산업을 인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통주 백세주를 팔아서 번 돈으로 와인 수입 업체를 인수했던 겁니다. 자, 당시에 이제 국순당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전통주만으로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그렇게 수입 와인 업체를 인수해서 종합 주류 회사로 도약하자, 이런 속내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회사가 더 발전을 하고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느냐?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2003년 가장 잘 나갈 때 2003년 12월에 국순당 주가는 29,500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작년 7월에는 그게 3,665원까지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자산을 팔아서 매각해서 이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겨우 상폐를 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전통주 사업과 와인 수입 판매 사업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일이지만은 2003년에 국순당이 혜태산업을 인수하지 않고 그 돈으로 전통주 사업에 매진을 했다면은 아마 지금쯤 국순당은 갓순당으로 불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국순당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술과 우리 문화를 국순당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어요. 예. 말은 잘합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죠. 예. 자, 이제는 그런 문구를 삭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와인 수입 판매 사업을 접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국순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하면서 김병조가 보내는 클로징 메시지는 감성 자본이 이제는 새로운 기업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소비자들을 향해서 감동을 주는 행위를 하면은 소비자들은 그 회사 제품을 애용해서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면은 그것이 감성 자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산업 자본주의 시대 아니고 금융 자본주의 시대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감성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를 감동시키면 그것이 돈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